혹시 뭐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 신세 져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자전거 타다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집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머릿속을 딱 스치는 가장 현실적인 걱정, 바로 병원비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여러분 이름으로 가입된 무료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시민안전보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내주는 거예요. 관내주민 전체를 위해서 가입해둔 뭐랄까 일종의 단체보험인 거죠.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숨겨진 안전망 같은 거네요. 오늘 저희가 이 실체를 파헤치려고 유튜브 설명 영상부터 서울시, 성남시 같은 지자체 공식 안내문, 그리고 이걸로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분의 후기 블로그까지 자료를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민안전보험이 정말 뭔지, 또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100% 활용할 수 있는지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다 내준다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보험이 맞나요? 어떤 구조로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달 돈을 내고 가입하는 그런 금융 상품이라기보다는요. 지자체가 우리 세금으로 미리 마련해둔 공공 서비스 혹은 사회 안전망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울타리를 쳐둔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자료들에서 발견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따라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정보맨이나 유상하 팀장 블로그, 정부 공식 브리핑 자료까지 모든 곳에서 이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게 제가 따로 돈 내고 있는 실손보험이랑은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이세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보통 보험은 하나 타면 다른 데서는 그만큼 깎고 주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뭐랄까 플러스 알파? 나라에서 주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와, 이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너스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계약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개인 실손보험은 나와 보험사가 맺은 계약이잖아요. 네, 그쵸.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맺은 단체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계약이라서 사고가 났을 때 양쪽에 모두 청구해서 각각 받는 게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이 좋은 제도가 그럼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두 번째 핵심이에요. 지자체마다 보장 내용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여의도 정보맨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사례가 나오는데 서울 용산구는 개물림 사고 진료비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요. 와, 정말 생활 밀착형 보장이네요. 저희 동네에도 산책하는 강아지들 진짜 많은데 갑자기 우리 구청은 뭘 보장해주나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저희가 2025년 서울시와 성남시 안내문을 직접 확보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서울시를 보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이런 좀 큼직한 사고들을 중심으로 보장하더라고요. 사망 시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고요. 서울시 안내문에서 제 눈에 띈 건 그냥 사고 이렇게 뭉뚱그리지 않고 되게 세세하게 나눠놨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특정 연령층,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보장이 포함된 게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교통약자를 특별히 배려한 거죠. 반면에 성남시를 보면요. 서울시랑 겹치는 항목도 있는데 훨씬 특색 있는 보장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강력범죄 피해보상급이나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같은 항목이 있어요. 이건 서울시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와,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이요?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서울시가 일상 속 물리적 사고에 좀 집중한다면 성남시는 법적 분쟁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대신에 자연재해 사망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서울시의 절반 수준이군요. 네, 바로 이처럼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혹은 단체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도 바뀌는 거고요. 내가 사는 곳의 보장 내용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내가 사는 곳의 보장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청에 전화하고 그러려면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도 상세히 안내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이트 메뉴 중에 시민안전보험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거주하는 시도랑 시군구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아, 그렇게 간단해요? 네, 그러면 내가 가입된 보험의 보장 항목, 보장 금액,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연락해야 할 보험사 연락처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게다가 이 보장 내용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계속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정책이에요. 저희가 검토한 부산시 관련 기사를 보면 2026년부터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땅꺼짐 사고, 그러니까 집안 치마 사고에 대한 보장을 새로 만들고 재난사망 보장 금액도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개념도 알았고 중복 보장이 된다는 엄청난 사실도 확인했고요. 또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와닿는지를 보려면 실제 사례만 한 게 없겠죠. 자료 중에 수원 시민 한 분이 올린 블로그 후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후기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광대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으셨더라고요. 병원비가 무려 180만 원이나 나왔는데 실손보험이 없어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8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와.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듣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80만 원 중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를 돌려받은 거네요. 본인은 존재조차 몰랐던 보험으로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큰 힘이 됐겠어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들에도 놀라운 사례들이 많았어요. 보통 이런 보험은 대형 재난이나 교통사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한 영상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 쓰던 전기장판이 과열돼서 화상을 입고 수술까지 했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난 사고까지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 시나 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길거리 시설물이나 공공장소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집안에서 일어난 사고까지 챙겨준다는 건, 와, 생각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길 가던 유기견에게 물려서 응급실 치료를 받고 50만 원을 보상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대규모 사회전환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 속 크고 작은 사고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자,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청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실제 청구 서식을 한번 봤는데 항목이 꽤 많아 보여서 처음 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서류 작업이 익숙치 않으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핵심 서류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사고 내용을 적는 공제금 청구서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한 세트입니다. 이건 보통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험사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아, 서식은 인터넷으로 봤고요.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신분증사본, 보험금을 받을 통장사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물이고요. 여기에 사고 유형에 맞는 증빙 서류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다녀왔다면 진단서나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고 만약 교통사고였다면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같은 서류를 덧붙이는 시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요.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청구 기한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청구 기한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요? 와, 생각보다 기간이 정말 넉넉하네요. 보통 보험금 청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3년이라니 거의 잊고 지냈던 사고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보맨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 점을 특히나 강조하더라고요. 1, 2년 전에 일어났던 타고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보장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해보라고 조언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나 예전에 자전거 타다 다쳤는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깁스했었는데 하고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더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만약 부산으로 휴가 갔다가 다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내가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의 보험 약관에 타 지역이나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요. 실제로 네팔에서 해외 봉사를 하다가 눈사태로 안타깝게 사망한 대전 시민의 유가족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자연재해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와,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까지 보장이 됐군요. 하지만 그건 대전시의 약관이 그랬던 거고 다른 지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돈을 아끼려고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장함 이렇게 계약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내가 사는 곳의 정확한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대전 사례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지만 모든 곳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감한 질문이 있는데요. 보장 내역을 보면 사망 항목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상법 제732조 때문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모든 보험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과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보험 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시민안전보험뿐 아니라 개인이 가입하는 모든 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군요.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건 사망에만 해당되는 거고 아이가 다쳤을 때, 즉 상해에 대한 보장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서울시 사례에서 봤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같은 항목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이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사망 담보만 해당되지 않을 뿐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확실히 가능한 게 맞습니까? 네, 100%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유상하 팀장의 Q&A 자료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가입 주체인 단체보험과 개인이 가입 주체인 사보험은 완전히 별개의 상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고 상대방 보험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청구해서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네요. 이미 우리 곁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막아줄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혜택을 누리는데 가장 큰 장벽은 복잡한 절차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 하는 그 정보의 격차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뒤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보시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는 것. 어쩌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5분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존재 자체가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도로를 넓히고 튼튼한 다리를 짓는 식의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미시적인 위험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안전에 대한 개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이제는 개개인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자체가 이렇게 물리적인 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험, 점점 더 교묘해지는 디지털 금융사기의 위험, 혹은 고립과 우울 같은 정신건강의 위기 같은 것들이요. 미래의 시민안전보험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